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아주 특별한 심층 탐구의 문을 활기차게 열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인공지능을 쓰잖아요. 그런데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이 짧은 대답은 참 잘하는데 막상 길고 복잡한 글을 쓰라고 하면 갑자기 엉뚱한 거짓말을 지어내는 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른바 환각 현상, 할루시네이션이라고 부르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이 환각 현상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호기심에서 출발합니다. 인공지능이 스스로 자기가 언제 틀릴지 알고 검색을 한다면 어떨까요? 네, 아주 혁신적인 접근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자료는 카네기 멜론 대학교, 그리고 CII 연구소, 메타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발표한 최신 논문입니다. 제목이 능동적 검색 증강 생성, 즉 FLARE 논문이고요. 그리고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요약 노트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 논문이 업계에서 꽤 화제가 되었거든요. 이번 탐구의 임무는요. AI가 글을 쓰는 도중에 마치 우리 인간처럼 스스로 지금 검색할 타이밍이다 라고 결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찾아내는 이 혁신적인 방법론을 낱낱이 분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지식 습득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까지 알아보는 거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이 연구가 왜 시작되었는지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대형 언어 모델, 즉 LLM이 가진 언어 생성 능력은 정말 경이로운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람같이 글을 쓰니까요. 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한계가 아까 말씀하신 그 환각 현상입니다. 그럴싸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외부 지식을 검색해오는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바로 RAG, 검색 증강 생성 기술이죠. 레이지. 요즘 정말 많이 쓰이는 기술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기존의 RAG 시스템에는 아주 뚜렷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긴 에세이를 쓴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글을 쓰기 전에 구글 검색을 딱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인터넷을 완전히 끊은 채로 몇 시간 동안 긴 에세이를 쓴다고 생각해 보는 거죠.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의 RAG는 사용자의 초기 질문에 대해서 딱 한 번만 검색을 수행합니다. 처음 질문 던졌을 때만요? 네, 이걸 Retrieve and Generate 방식이라고 하는데 단답형 질문에는 이게 충분해요. 프랑스 수도가 어디야? 하면 파리 이렇게 한 번 검색하면 끝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는 건 짧은 답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약이나 긴 길이의 답변, 이른바 롱폼 생성을 할 때는 한계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예시가 하나 있었죠. 조 바이든에 대한 요약글을 작성할 때의 상황인데요. 네, 처음에 조 바이든이라는 주제로 검색을 하면 46대 미국 대통령이다 이런 기본적인 정보는 가져옵니다. 네네. 그런데 모델이 글을 계속 써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의 학력이라던가 대통령 출마 선언 날짜 같은 아주 세부적인 추가 정보가 필요해지는 시점이 오거든요. 처음 질문 던졌을 때만 그런 디테일한 정보까지 다 커버할 수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이때 추가 검색을 하지 않으면 AI는 문맥을 이어가기 위해 자기가 가진 불완전한 지식으로 정보를 막 지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인터넷 끊긴 상태에서 기억에만 의존해서 쓰려다 보니까 소설을 쓰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연구들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풀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과거의 연구자들도 바보는 아니니까 글을 쓰는 도중에 여러 번 검색하려는 시도를 했었죠. 그게 수동적 다중 검색 방식이었죠? 네, 알리티아로나 KNN, LM 같은 모델들이 대표적인데요. 이들은 일정하게 간격을 정해놓고 검색을 했습니다. 16토큰마다 한 번씩, 혹은 매 문장이 끝날 때마다 한 번씩 기계적으로 검색을 수행하는 식이었죠. 매 문장마다 검색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팩트 체크도 계속 될 거고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과연 기계적인 타이밍에 무조건 검색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좀 낭비 같기도 하네요. 맞아요. AI가 이미 정답을 아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구간에서도 굳이 불필요한 검색을 하니까 연산 자원이 낭비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과거에 쓴 문장을 바탕으로 미래에 쓸 내용을 검색한다는 거였어요. IR 코티 같은 방식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글을 쓸 때 방금 쓴 문장과 다음에 쓸 문장의 주제가 확 바뀌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과거 문장으로만 검색을 하니까 AI가 앞으로 쓰고자 하는 실제 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엉뚱한 노이즈 정보만 가져오는 거죠. 과거가 항상 미래를 대변해주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아예 질문을 아주 잘게 쪼개서 검색하는 방식은 어땠나요? 복잡한 질문을 여러 하위 질문으로 분해하는 방식이요. 셀프-에스크 같은 질문 분해 방식이요. 논리 자체는 좋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그게 사람이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거였나요? 정확해요. 작업마다, 도메인마다 사람이 직접 프롬프트를 공들여서 짜줘야 합니다. 이런 질문은 이렇게 두세 단계로 나눠라 하고 일일이 지시를 내려야 하는 태스크 특화 주석 작업이 필수적이죠. 와, 그거 언제 다 하고 있나요? 스케일업이 불가능하겠네요. 네, 엄청난 번거로움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 검색하는 건 정보가 모자라고 매번 기계적으로 검색하는 건 비효율적이고 질문을 쪼개자니 사람 손이 너무 많이 간다는 딜레마가 있었군요.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능동적 검색 증강 생성, 바로 FLAR이 등장입니다. 드디어 나왔네요. FLAR, Forward Looking Active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의 약자죠. 이 모델의 핵심은 모델 스스로 언제 검색할지 타이밍을 결정한다는 건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핵심은 AI의 자신감, 즉 확률 개념에 있습니다. 대형 언어 모델은 자신이 단어를 생성할 때마다 그 단어가 얼마나 확실한지 확률 값을 계산하고 있거든요. 아, 이 단어가 정답일 확률이 90%다, 30%다 이렇게요? 맞아요. FLAR은 AI가 생성하는 단어의 확률이 특정 임계값, 논문에서는 세타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임계값보다 낮을 때만 능동적으로 검색을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면서 자신이 없을 때만 손을 들고 질문을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아주 똑똑한 방식이죠. 무조건 검색하는 게 아니니까요. 타이밍은 알겠어요. 언제 검색할지. 근데 무엇을 검색할 것인 거는 어떻게 해결했나요? 아까 과거 문장으로 미래를 검색하는 게 문제라고 하셨잖아요. 속으로 가상의 초안을 써보는 거죠. 아, 일단 머릿속으로 다음 문장을 한번 굴려보는 거군요. 네. 그리고 그 임시 문장 안에 확률이 낮아서 확신이 없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문장 자체를 검색 쿼리로 사용해서 문서를 찾습니다. 와, 진짜 앞을 내다보는 포워드 루킹이네요. 자기가 앞으로 쓸 문장을 미리 써두고 그걸로 검색을 하다니요. 그리고 그 찾아온 올바른 사실을 바탕으로 문장을 다시 제대로 고쳐 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확신 없이 만든 임시 문장이면 틀린 정보, 그러니까 횡각이 들어있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걸 그대로 구글 같은 데다 검색하면 엉뚱한 문서가 나오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잘못된 정보, 예를 들어 조 바이든이 펜실베니아 대학을 나왔다라는 잘못된 문장으로 검색을 해버리면 펜실베니아 대학에 관련된 엉뚱한 문서들이 딸려오겠죠. 그러니까 검색 결과가 오염될 텐데요. 그래서 연구진이 이 문제를 막기 위해 두 가지 구체적 기법, 묘수를 냈습니다. 먼저 FLARA 인스트럭트 방식과 FLAREC 디렉트 방식이 있는데요. 네? FLAR 인스트럭트는 AI한테 미리 훈련 지침을 주는 거예요. 야, 너 글 쓰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대괄호 치고 search 그리고 검색어 이렇게 명령어 형식으로 타이핑을 해라 하고 유도하는 방식이죠. 아, 아예 검색 명령어 치는 법을 알려주는 거군요. 그럼 플레어 다이렉트는 뭔가요? FLAR 디렉트는 다음 문장을 직접 쿼리로 쓰는 방식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 엉뚱한 검색을 막기 위해 두 가지 필터링 기법을 씁니다. 첫 번째가 암시적 쿼리라는 방식이에요. 암시적 활이요? 어떻게 하는 거죠? 확신이 없는 단어만 쏙 골라서 마스킹, 즉 블라인드 처리를 해버리고 검색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조 바이든은 대학을 다녔다. 이렇게요? 네, 맞아요. 임계값 베타를 사용해서 틀릴 것 같은 고유명사는 아예 지워버리고 남은 문맥으로만 검색을 하니까 올바른 문서를 찾을 확률이 확 올라가죠. 와, 그거 진짜 똑똑하네요. 오답을 아예 가려버리는 거군요. 그럼 두 번째 명시적 쿼리는요? 명시적 쿼리는 한 발 더 나갑니다. 확신이 없는 부분을 찾기 위해서 모델 스스로 직접 질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질문을 스스로 만든다고요? 네, 조 바이든은 어느 대학을 다녔는가? 라는 명확한 의문문을 즉석에서 생성해서 검색 엔진에 던지는 겁니다. 헐, 아까 그 셀프에스크처럼 사람이 프롬프트로 다 짜주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이걸 제로샷 질문 생성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의 개입 없이 모델 내부 메커니즘만으로 실시간으로 질문을 만들어내는 엄청난 진전이죠.
대박이네요. 자기가 모르는 걸 알기 위해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낸다뇨.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론은 너무 완벽해 보이는데 실제 성능은 어떤지 데이터를 좀 봐야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구진이 실험을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 GPT-3 텍스트 다빈치 003 모델을 이용해서 4개의 까다로운 롱폼 데이터셋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데이터셋들이었나요? 여러 단계로 추론해야 하는 멀티옵 QA인 투이퀴 멀티옵 QA, 문맥 속 상식을 추론하는 스트래티지 QA, 긴 답변을 요구하는 ASQA, 그리고 위키피디아 요약 같은 오픈 도메인 요약인 위키아스프까지 아주 고난도의 테스트들이었죠. 결과는 어땠나요? 기존 방식들을 이겼나요? 네, 아주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플레어대와 모든 벤치마크에서 기존 방식들을 가볍게 뛰어넘었어요. 오, 구체적인 수치가 있나요? 네, 예를 들어 이위키 멀티옵 QA에서 이런 질문이 주어졌어요. 베르수스의 창립자는 언제 사망했는가? 아, 베르소스, 패션 브랜드 베르사체의 서부 브랜드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베르수스 창립자가 지아니 베르사체라는 걸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의 사망 연도를 찾아야 하는 구조거든요. 2번 연속으로 꼬리를 물고 찾아야 하네요. 기존의 단일 검색은 처음에 한 번만 검색하니까 정확도, 즉 EM 스코어가 39.4에 그쳤어요. 절반도 못 맞췄네요. 그런데 플레어 다이렉트 방식은 무려 51.0을 기록했습니다. 와, 10포인트 이상 올랐네요. 자기가 글을 쓰다가 지아니 베르사체까지는 썼는데 사망 연도에서 확신이 떨어지니까 스스로 멈추고 검색을 해서 1997년이라는 걸 알아낸 거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매력적인 점은요. 이전 문장으로 검색할 때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로 생성한 다음 문장으로 검색할 때 정확도가 훨씬 압도적으로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과거보다는 미래를 예측해서 검색하는 게 정답이었군요. 아, 그리고 그 부분도 진짜 흥미로웠어요. 절제 연구, 그러니까 어블레이션 스터디 결과요. 아, 네.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하죠. 저는 처음에 당연히 검색을 무조건 많이, 자주 할수록 성능이 올라갈 줄 알았거든요. 보통 그렇게 기대하죠. 그래서 연구진이 매 문장마다 100% 비율로 무조건 검색을 하게 만들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떨어졌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무조건 검색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된 거죠. 왜 그런 거죠? 정보가 많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모델이 이미 정답을 확실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외부 문서를 검색해서 밀어넣으면 그 문서에 섞여 있는 불필요스 노이즈들이 오히려 모델을 헷갈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 아는 문제인데 옆에서 자꾸 참고서 보라고 들이미니까 헷갈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면 문장의 약 40%에서 80% 비율로, 그러니까 진짜 자신이 없을 때만 선별적으로 검색하게 했을 때 노이즈가 최소화되고 성능이 극대화되었습니다. 와,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히 알고 모를 때만 찾아보는 게 100점짜리 비결이었네요.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당장이라도 모든 AI에 다 도입해야 할 완벽한 기술 같은데요.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장단점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네, 맞습니다. 장점부터 명확히 하자면 기존의 거대한 AI 모델을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파인튜닝이 필요 없다는 거군요. 네, 추론 단계에서 플러그인처럼 바로 덧붙여서 적용할 수 있는 매우 범용적이고 직관적인 방법입니다. 오, 확장성은 최고네요. 그럼 단점은요? 한계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가장 큰 한계는 컴퓨팅 비용과 오버헤드입니다. 아, 비용 문제. 네, 검색할 때마다 모델을 멈추고 임시 문장 만들고 마스킹하고 외부 API 호출해서 검색해오고 그걸 다시 프롬프트에 넣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잖아요. 듣기만 해도 지연 시간, 레이턴시가 엄청 길어질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실시간 챗봇처럼 대답이 1초 만에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하는 서비스에는 당장 적용하기가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답답해서 못 기다리겠네요. 그리고 데이터셋 특성도 많이 타는데요. 출력이 아주 짧은 대화 형식의 위저드 오브 위키피디아 같은 환경이나 정답이 아예 없는 지나치게 개방적인 질문,
예를 들어 ELI5 데이터셋 같은 곳에서는 큰 성능 향상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검색해봤자 뾰족한 정답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이 기술이 청취자 여러분들의 일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준비를 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때 완벽한 리서치 어시스턴트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단순히 아는 척하며 거짓말하는 AI가 아니라 스스로 내가 이 부분은 지식이 부족하구나 라고 인지하고 실시간으로 팩트를 조사해서 빈틈없는 문서를 만들어주는 AI니까요. 업무 효율이 차원이 달라지겠죠. 네, 백그라운드에서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검증된 리포트를 써준다면 그 가치는 엄청날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환각을 만들어내며 헛소리를 하던 AI에서 스스로 자신의 지식 공백을 깨닫고 글을 쓰는 도중에 능동적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진화한 AI 모델, 플레어에 대해 심층 탐구를 해보았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죠? 오늘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네,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본다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줍니다. 지금 기계인 AI조차도 글을 쓰면서 자신이 확신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생성을 멈추고 질문을 던져서 정확한 사실을 찾아내도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가용의 시대에 사는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떨까요? 좀 뜨끔하네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주장하거나 새로운 것을 학습할 때 나의 지식 공백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나요? 내가 진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하고 모르는 즉시 멈춰서서 비판적인 질문을 던지는 능동적인 사고를 멈추지 않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기계의 새로운 학습 방식이 오히려 인간에게 올바른 학습의 본질,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되묻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논문이 기술적 성취를 넘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철학적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마무리 정말 멋집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일상이나 업무 중에서 무언가를 확신하고 주장하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능동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탐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